네, 그럼 이번엔 그 현대차 지배구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정의선 그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죠. 그러면서 계열사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기대감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어쨌건 그 경영권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사실 경영권 안정화 차원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현재 순환투자 구조로 이제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이제 순환투자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인데 사실은 2018년도에도 이제 그 경영권 재편을 시도를 했을 때에도 정부 차원에서 좀 압박이 있었죠. 순환투자 구조를 해소를 하라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촉발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트리거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제 나오느냐, 지배적 개편을 하면서 순환투자 구조를 없애라 이러면은 이제는 또 굉장히 좀 급속도로 그거를 추진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지금 어쨌건 뭐 가장 그 핵심 그 뭐라 그럴까요? 회사로는 그 현대글로비스 여기를 이제 인정을 받잖아요. 아무래도 거의 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어떻습니까? 현대글로비스의 앞으로의 역할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현대글로비스의 역할 지금 보면은 정의선 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글로비스가 있고 현대오토에버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원활하게 지배적 개편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순환투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두 회사의 가치가 중요한 게 굉장히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시나리오를 쓰기에는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하지만 이 두 회사가 가치가 올라가야지만 결국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앞으로 이제 지배적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는 점에는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어떤 식으로 이게 개편이 될 것인가, 저번에 2018년도에 시도했었던 방법을 재시도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재시도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회사를 분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사 판단인데다가 그거를 다시 좀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번 실패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시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굉장히 좀 전문법적인 방법을 활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확정된 부분은 아직은 없다. 좀 지금도 굉장히 카드는 좀 굉장히 제한적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좀 미래를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건 지금 회사 내 그 사내 벤처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6개를 이번에 분산을 시켰다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죠. 네. 사내 벤처를 분산한 부분들. 사실 이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은 예전에도 좀 현대차 그룹에서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내 벤처를 통해서 이제 혁신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트라이를 했었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좀 혁신 역량을 좀 고취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내 벤처를 통해서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해서 거기에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혁신에 대해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이런 좀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성숙 산업의 위치에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압력이 굉장히 강할 때 또 이제 외부로 그거를 또 나갈 수 있는 어떤 출구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이런 사내 벤처를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글로벌리 봤었을 때 미래차 관련된 신생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매출액만 올려도 조 단위로 이제는 시가총액이 형성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밸류체인 그리고 이제는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은 현대차한테도 플러스고 뭐 조직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배구조 개편과의 연계성을 물으시는 건가요?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큰 비전이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을 펼치는 게 아닐까?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비전이 있죠. 현대차 그룹 지금 어떤 제조업에서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모빌리티 그룹으로 이제 새롭게 변신하겠다라는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사실은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을 바꾸고 뭐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가는 거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있지만 조직 구성원 개개원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현대차에 지원하는 인재들도 이제는 거기에 적합한 인재들이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직 문화를 싹 바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사내벤처를 유도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근데 이렇게 분사를 할 정도면 또 나름대로 성장을 했고 또 비전이 혼자 나가서도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내 안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내 내부에 소속된 사업부처럼 좀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어떤 포지션 자체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분사를 하게 되면은 완벽한 독립성을 부여를 하는 거고 잠재적으로는 이제 독립을 해서 자기 사업을 꾸린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티베이션을 강하게 해줄 수 있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분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외국의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대형 기업들 보면은 정말 M&A를 많이 하잖아요. 괜찮은 스타트업 기업들 막 인수하고 그래서 막 빨리 키우고 기술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약한 게 아닌가. 근데 이러한 어떤 액티브한 일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전대 회장님보다 훨씬 젊으시니까 네. 뭔가 이런 일들이 좀 펼쳐지는 건가? 그러면서 좀 한국의 아니면 뭐 글로벌리 어떤 생태계에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확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막 인수되거나 이런 일들이 펼쳐질까? 그게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잖아요. 성장 속도가.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부분에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국내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M&A를 못하는 이유에는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기업이 이제 출자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신생 사업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기업이 진출을 하면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문어만식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생태계 자체를 대기업이 장악하려고 한다는 좀 그런 여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지주사 체제를 갖췄고 이제 새롭게 밑에 자회사, 손자회사를 가져가려고 하면은 지분 제한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내 벤처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에도 과거에 이제 국내 회사들이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분을 포기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 손자회사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100% 먹어버릴 수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다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내 벤처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계열이라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좀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어떤 뭐 구글이나 이제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의 그런 대기업식 이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거는 또 분명히 이제 여론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맘 놓고 좀 투자를 할 수 있고 지분도 이제는 보유를 할 수 있게 좀 해줘야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런 또 국내 한계가 있네요. 네. 또 따져보면. 네. 전에 현대차가 우리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어떤 글로벌 기업을 지분 투자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제가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성과가 얼마나 좋을 것이냐가 결국은 현대차의 전기차 시장 분야 이거의 어떤 경쟁력을 좌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쪽은? 현재 이젠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를 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자율주행에 좀 앞서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앱티브와의 JV인 모셔널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고는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앱티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은 원래는 데파이에서 나온 회사인데
델파이 때 당시에도 미국 최초로 이제 자율주행 미주 횡단도 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도 했었고요. 뭐 이런 트랙 레코드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1차 부품사 중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이 회사랑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든 게 모셔널이고요. 뭐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이제 하겠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웨이모에서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속속들이 이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좀 베팅이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도 이제 좀 제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제 벨로다인 같은 이제 라이다 만드는 회사한테도 모비스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게 있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들이라든지 뭐 센서 업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다각도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어쨌건 이제 그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되다 보니까 어쨌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분야가 가장 그 아까도 우리 잠깐 나눴지만은 그 어디죠? 그 현대글로비스가 앞으로 그 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차,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자동차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왜냐면 정책들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젠 글로비스의 비즈니스 미래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은 굉장히 높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확 끌어올리겠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수소 관련된 뭐 운송 시스템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이 됐었던 것 같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들이 많고 이제 기대감이 항상 높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통해서 미래에 이런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좀 약간 좀 씁쓸한 게, 네. 이게 거버넌스 이슈잖아요. 이게 네. 사실은 누가 이게 바뀐다고 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뭐 더 좋아질까, 아니면 어느 회사가 더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처음에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사업 구조가 뭐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이제 전공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워낙 그래서 좀 알짜배기 아니면 좀 미래 있는 이런 것들 빼가지고 딴 데다 주고 네.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자꾸 네. 이제 이 회장이 주력으로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